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경공술 오늘의 선생님은 한문도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비 피해 없으시죠? 네네. 네. 자,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네. 자, 미국 금리는 또 올라갈 수도 있다면서요? 거의 확실하죠. 올라갈 자, 게. 기준금리는 동결돼 있는데 은행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올라가고 있어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불안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거나 떨어져야 되는데, 네네. 그런데 부동산이 들썩인다 기사 계속 나옵니다. 경제신문 계속 그렇습니다. 한국경제 서울 아파트 바닥 쳤나, 올라갔다. 데일리안 4연속 동결된 기준금리 부동산 바닥론 또 거기에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조선일보 부동산 전문가들 추가 하락 가능성 없다. 살 거면 올해 안에 사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네. 어떻게 봅니까? 영끌2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끌2 해라. 영끌 해가지고 지금 집 사라는 얘기잖아요. 예, 영끌 이미 다 한번 겪었잖아요. 예. 국민들이. 예. 그걸 또 언론들이 지금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죠?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경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죠. 대출을 갖다가 지금 뭐 DSR 제도가 바젤3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정 정책 외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외에는 쓸 게 없어요. 예. 대출이 안 받쳐주고 소득이 안 늘면 당연히 주택가격은 조정을 받겠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정부의 그 특례보금자리론하고 대책이 아직까지는 효과가 지금 남아 있어요. 예. 6월 정도 지나고 이제 7월 들어왔잖아요. 예. 7월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변화의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네. 실제로 부동산의 온기가 좀 있기는 한데. 온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식어간다. 네, 벌써. 그래요? 7월 초에 돼서 그 거래량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요? 네, 그리고 6월 달에 거래량이 한 5천, 6천 가줘야 지금 7월 달도 뭐 8천 가고 이래야 이제 말씀하신 바닥이고 상승인데 지금 그게 선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치 6월 달에 반짝 무역 흑자 됐다가 7월에 지금 열흘 만에 무역 적자 요. 네. 이런 거하고 똑같은 모습의 초입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볼 땐 7월 한 달 지켜보시면 시장 변곡점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안 좋아요. 경제 지표 다 안 좋습니다. 금리는 또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렇죠. 실질 금리는 더 올라가고 있고요. 미분양 부동산 쌓인다, 땡처리 나온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뉴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바닥이다, 추가 하락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무책임하죠. 국민들이 볼 땐 무책임한 거고 예. 그분들 입장에서 뭐 자본주의 사회 입장에서 예. 충분히 그들의 어떤 뭐 사주라든지 네. 또 관계된 그 네. 이런 것들 위해서 그렇게 기사를 쓸 수는 있죠. 청취자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제신문 경제 기자들이요. 네. 국민경제, 국민을 위해서 기사 쓰는 것보다 광고주를 위해서 가끔 기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부동산은 언론 보고 따라갔다 큰일 납니다. 가끔은 아니고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끔 그렇습니다. 네네. 네, 모든 언론인들이 그렇다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부동산 기사, 경제 기사를 보고 그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예, 맞습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자, 정부에서 요즘 정책들 내고 있죠. 예. 정책들 내고 있는데 어떤 정책 내고 이게 부동산 경기에는 어떤 영향 미치고 있습니까? 뭐 경제정책 하반기 발표했고요. 뭐 하반기에는 경제가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벌써 적자 나와서 좀 실현이 됐고 예. 일단 민생경제 부분에서 부동산 분야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역전세난 대비해서 네. 전세 대출 반환 보증, 예. 차액분에 대해서 보증금에 그 부분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또 부자들 감세를 돕는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원래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초만 해도 80% 매긴다 그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세금 낼 게 100원이면 거기다 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90% 곱하면 90원을 내게 되는 거고 60%를 곱하면 60원을 내게 되죠. 근데 그걸 이제 80%로 하기로 했다 60% 줄였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 전세대출 보증보험 그 전세대출 보증보험을 이제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또 가입하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핵심은 이제 역전세난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사실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담보 능력이 있는 네. 그런 부분에 해서만 DSR 40%에서 DTI 60% 그러니까 대출액을 좀 늘려준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또 이게 해결이 안 되고요.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보내고 나서 대출받은 금액은 2년 동안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금리가 지금 약간 높거든요. 네. 이 전세 반환 대출 보증 이 금액에 대해서 금리를 지금 발표를 안 했어요. 예.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7월 말부터 이제 한시적이니까 7월 말 되고 8월 초 되면 모습들이 좀 나타나겠죠. 그런데 교수님 그 네. 역전세난 전세 대란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렇게 위험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위험이요? 전세 대란 나오고 역전세로 큰일 났다 뭐 사람들 큰일 그러진 날 않을 것 일이 같아요. 없었죠. 역전세 집 팔면 되는데요. 집 팔아서 보증금 내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약간 요새 조금 좀 사실 그러네요.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진 느낌이 사실 있죠. 그러네요. 예. 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그 지금 뭐 원금도 회복 못 하고 있는데. 집 팔아서 갚으면 되죠. 주면 되죠. 네, 그게 간단한 걸 갖다 왜 그 시장을 개입을 해서 예. 팔고 싶은 분도 못 팔게 되고. 예. 그래서 돈이 지금 좀 힘들거나 레버리지가 많아가지고 역전세까지 나면은 사실 가져가기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팔면 매물이 많이 나올 텐데 안 나오나요? 일단 팔면 정리가 되면 네. 그분은 마음 편하고 예. 돈을 떠나서 예. 그리고 그 매물이 나오면 시장에는 약간의 하향 조정을 하면 예. 주택 가격이 정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젊은이들이 집 사기 좋은 가격대로 균형을 맞춰가고 예. 그럼 부채는 줄어들고 예.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좀 제가 볼 땐 잘못 개입한 것 같아요. 지금 역전세를 갖다 너무 과잉 공포심을 줘가지고 제가 볼 땐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인데 네. 제가 볼 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네. 네. 최근에 그래서 전세에 대한 공포만 커져가지고 전세는 기피하고 월세로 이렇게 넘어간다. 월세 선호 현상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선호가 아니라요. 스마트한 이 소비자들의 선택입니다. 전세 금액이 네.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서울 경기 할 것 없이 보통 70~80% 분들이 예전에 그 전세 급등할 때 다 대출 받으셨어요. 예.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는 비용하고 예. 월세를 내는 비용하고 비교를 하시겠죠. 예. 그래서 싸서 월세로 간 거예요. 예. 갖고 이제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전세로 또 넘어올 수 있겠죠. 언제든지 그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비율이 4대6에서 5대5, 6대4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 비율은 항상 현재까지요. 그래서 네. 이거를 단원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는 네. 전세 사기 피해라든지 역전세 이런 게 좀 피곤하잖아요. 예. 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월세는 소금 편하잖아요. 또 예. 자유로운 이동성이 있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선호하는 형태로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GS건설에서 이렇게 네. 철근 안 넣어가지고 순살자의라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침수 막 돼가지고 침수자의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네. 건설회사들 예. 아파트 막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자의뿐만 아닐까? 과연 자의뿐일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자 건설사 이 GS건설 이거 지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사법 처리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런데 네. 집값에 영향을 미칠까요? 뭐 무너진 것이요? 네. 네, 일부적은 영향을 미치지만 또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근처 일대에서 그맘때 준공되는 것들 예. 조금 전후 사이니까요. 네. 그럴 때 이제 코로나 때 막 어떤 건축자들이 좀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하청 업체들에서 네네네. 날림으로 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그 컨스트럭션 인스펙션이라고 그러죠.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런 거 감리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감시관이 감리잖아요. 감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태들이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감리하는 분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감리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매번 딱 카팅을 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해요. 권한이 강력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네. 감리가 약간 의뢰 형태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도장만 약간 찍어주는. 카르텔로. 네, 네. 도장 찍어주는 요식행.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GS가 이제 지금 그 덕분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구조개혁을 한번 해야겠죠. 이쪽 건축 분야도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죠. 네. 그런데 새마을금고 그 뱅크런 한다고 막 돈 네. 찾아가는 거는 뭐 이제 진정됐습니다. 정부에서 나와서 불을 꺼가지고요. 그런데요, PF 대출 리스크 터진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터질 때가 다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네네.
PF 대출 터진다라는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장사가 안 되면 문 닫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장사가 안 되면. 예.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뭔가요? 안 팔리면. 예. 그럼 PF는 팔려고 돈을 빌린 거 아니에요? 예. 빌려서 짓고 있는데 짓는 중에 지금 안 팔릴 것 같아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짓는다고 팔린가요? 안 팔리죠. 안 팔리는 이유는 땅가를 워낙 비싸게 샀고 예. 건축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게 나오죠. 네. 그리고 수요가 없어요. 예. 그럼 지면 망하는 거 보이는데 지을까요? 안 짓겠죠. 예. 그러면 원래 이 PF 대출 금액 자체가 다 짓는 걸 전제로 분양 대금을 차환 대출을 한 걸 상환하는 거로 사업 스케줄을 잡은 건데 네.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손실 나죠. 예. 그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런데 요새 방심하면 안 되죠. 요새 또 경제신문 기사 보면요. 부동산 네. 기사 보면 공사비가 워낙 올랐다. 이제 자재값도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 정말 그건 나쁘다 그런 표현이 뭐 그건 정말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과장된 기사입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시멘트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철강하고 두 개가 예. 많이 올랐죠. 시멘트하고 철강이. 시멘트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가 있고 레미콘이 있잖아요. 예. 이 단가가 시멘트 재료가 유연탄이 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예. 유연탄 가격이 지금 높을 때는 400 기준 단위냐 까먹는데 400원이었던 게 지금 150원 내려왔습니다. 아, 떨어졌어요? 70%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레미콘 업체들이 하는 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회사들이 왜 우리를 파냐. 예. 지금 우리는 원가 32평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지을 때 시멘트 들어가는 양이요. 계산을 따지면 이 톤당 한 10만 원, 10만 원 하거든요. 현재. 예. 그 200만 원이면 짓는 거예요. 20톤이면 짓거든요.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죠. 주택 가격이 5억 10억인데 예. 집 하나에 들어가는 시멘트 값이 200만 원어치인데 네. 그걸 가지고 건축비 얘기하면 안 돼요. 철강은 조금 아직도 좀 높은 가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 포션에서 예. 전체 분양가에서 50%는 택지비라고 보고 예. 50%가 건축비라고 보면 50%에서 50%가 지금 철강, 시멘트 이런 쪽이에요. 그럼 그 50%에서 25%만 조금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포션으로 보면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할 건축비가 아니란 얘기죠. 아, 그래요? 완전히 이건 괴짜 논법이고 요즘 얘기하는 괴담 수준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지금 내려온 것을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레미콘 업자하고 또 건설회사가 좀 투닥투닥한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비 올린 게 빠졌는데 왜 그거를 그냥 덤태기로 레미콘 업체한테 매겨가지고 네. 레미콘 업체는 15%밖에 안 올렸거든요. 단가를 20%. 네. 이런 게 좀 미스매치가 있죠. 그래서 건축비가 전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약간 과잉되게 과장된 좀 표현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아무튼 건설사의 부실 시공이 나왔는데 네. 예. 나왔으면 아니 품질이 형편없는 아파트면 집값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상품값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소리 없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누가 들어와서 살고 싶겠어요? 아니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 계속해서 몇 주 연속 올랐다. 이제 그 데이터는 한국 부동산 통계잖아요. 네. 제가 다 타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 부동산 통계는 신뢰도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요? 정성적 요인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네. 분명히. 그 때문에 100% 믿을 수가 없고요. KB 통계는 지금 49주째 하락으로 뜨고 있습니다. 아 예. 전국도 하락, 서울도 하락입니다. 지금요. 네. 그럼 어느 통계가 맞는가요? 정성적 요인이 적게 들어간 게 더 맞겠죠. 그래요? 한국 부동산원은 정성적 요인을 넣었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원은 제껴두면 그 기사를 악용하는 거죠. 그 통계 데이터를. 예. 제가 볼 때 너무 과장되게 펌핑을 한다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통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전 세계에서 주간 동향을 내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럼 월간 통계로만 보도를 내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기사를 내면 상승 0.01이라도 네. 그럼 이게 사람들이 조금 피곤하고 공포심을 자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쪽에 좀 연결되는 어떤 카르텔이 있는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튼 지금 KB 부동산에서는 계속 49주째 하락입니다. 연속 하락. 서울도 하락이고요. 자, 웃기죠. 똑같은 통계가 있는데. 올해까지는 하락세가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어떤 분들을 또 들어보면 내년에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년에 힘들다는 건 어떤? 부동산 경기.
짧게 힘들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예. 지금 정부가 연착륙 정책을 일단 잘 썼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더 상승으로 가기엔 좀 역부족인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탈이나 우리 저 소비상이나 뭐 경기상을 볼 때 그러면 이제 하방 요인이 있는가를 체크해보면 너무 많거든요. 그 요인들이 이제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예전에 2009년도에도 똑같았거든요. 2009년 때 대책 던지고 나서 딱 9개월 동안 오르고 10개월째부터 다 아시는 것처럼 6, 7년, 5, 6년 횡보했거든요. 하방 조정 받으면서. 예. 그런 시기가 올 가능성이 저는 많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한 9월부터 좀 시작되지 않을까. 빠르면 8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거든요. 올해. 네. 특히 저 하반기 쪽으로요. 네. 그 하반기에 역전세난에다가 입주 물량에다가 또 기존 매물도 임대사업자분들이 단기 임대사업자 끝난 분들이 1년 안에 못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에요. 네. 그분들도 매물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분들은 지금 아시잖아요.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기가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계층에서 일부 지역에서 그걸 갖다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죠. 강남 여의도에서는 고층 아파트 들어온다 다 그러면서 기대 수요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줄 서고. 안 그렇잖아요. 네.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 없어요? 네네. 거래량 지금 그렇게 난리를 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의 월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6,200건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나고 뭐 거래량이 늘었다고 지금 6개월째 기사가 나오는데 3,400개 찍었습니다. 6월 달도. 네. 그러면 3,500, 4,000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평균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책과 40조라는 돈을 퍼붓고 6개월 동안에 언론의 기사가 이렇게 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여기서 더 못 치고 간다는 얘기 뭐냐. 가격의 임계점이 왔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지 저는 제가 볼 때 더 올라가긴 좀 역부족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국지적으로 뭐 네. 또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오를 수 있겠지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좀 하방률이 더 강합니다. 네. 이제 더 떨어질 데 없다. 집 사라 이렇게 아니군요. 떨어진다는 표현보다 정상화가 빨리 돼야지 이게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죠. 아, 이 지금 미친 너무- 집값으로 유지된다는 거는 네. 전 국민한테 불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껏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아니, 그럼요. 규정을 받는 게 맞다. 아,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좀 떨어져야 정상화돼야. 정상화돼야. 네. 네. 지금껏 너무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예, 떨어지려면 한참 더 가야죠, 사실. 알겠습니다. 한참 더 뭐 올해 내년까지는 갑니까 그렇게? 저는 정부가 정책을 잘하면 연착륙으로 예. 이게 조금씩 미세하게 경제 충격을 안 주면서 예.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4, 5년 가는 게 제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중간에 이제 PF나 이런 문제가 터지면 조금 푹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문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주진우였습니다.